구독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챙겨보는 실버TV 닥터 노복입니다. 노인복지, 여러분의 귀한 구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 노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비교를 통해서 그들이 고령 사회에 대한 철학과 그를 반영한 사회 정책,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배려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령 인사이신 송해 선생님의 경우를 소개와 더불어 어떻게 90에 가까운 연세에서도 정력적으로 삶을 꾸려가시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 문제를 법제화하고 시니어 안전법 등을 마련해서 적극 활용 중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고령자에게 강제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대리권을 남용하는 등 고령자의 금전이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조금 넓게 보자면 요즘 한국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된 DLF 사태 같은 경우에 적용 가능할 듯 합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에 비해서 훨씬 철저하고 성숙된 미국은 이렇게 법률적 보호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는 시력이 약한 고령층을 위해서 기존보다 숫자가 크고 조작이 간단한 대형 카드 리더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디지털화하면서 발생한 유휴 인력을 고령자 금융거래 지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글스라 이름 붙인 이 7천여 명의 직원들은 고령자의 모바일 계좌 접속, 인터넷 화상통화 등 서비스 이용을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고령자 전담 직원을 둔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향후 경제력 있는 고령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관계로 우리나라 금융계에서도 고민해 볼 만하지 않나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민간단체 오포가 운영하는 반려견 돌봄 봉사가 있습니다. 고독하게 사는 노인과 이웃의 반려견을 연결해서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늘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견주들과 연결해줘서 친분을 맺도록 하고 반려견을 매개로 이웃과 대화를 하는 것이 늘어나는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스스로 유도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82%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졌다는 반응을 보인다니 어르신들이 가장 큰 고민들 중 하나인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포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삶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참여자인 닌 하위스 씨는 주변에 보면 자전거를 타면서 길이 막히면 금방 경적을 울리고 또 종업원이 바로 도와주지 못하면 쉽게 화를 내는 노인들이 있다라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운데 지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오포가 주는 기회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문화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고령 인구의 경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활용한 이러한 이웃 간의 그리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독일은 경력을 살려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역시 노인들의 정서적 건강을 돕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세대 간 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주민자치센터 기념인 MGH에서 노인들은 젊은 시절 경력을 살린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난민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곳의 문화교류,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MGH 담당자는 MGH의 목표는 10년 뒤 2배로 늘어날 80세 이상 노인들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삶의 목표를 주고 보다 활동적으로 이끄는 일이라면서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들 역시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노인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을 배우는 등 대화하는 방식을 익히면서 세대 통합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렇게 볼 수는 없네요. 다만 노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계획해서 실행에 옮기는 그 실천적인 사회의 힘이 부럽긴 합니다. 그 사회의 힘이 바로 현재 그들을 선진 국민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사회가 부지런히 쫓아가서 배워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회적 지원이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혜 선생님의 개인적인 건강관리법을 살펴봅니다. 역시 그리 특별할 건 없네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반드시 걷고 매일 오후 4시 5시에 인근 목욕탕을 찾고 또 목욕을 하는 동안에 탕 속에서는 부지런히 팔다리 등을 움직여서 운동 효과를 내고, 하지만 최고의 건강 비결은 대중교통 이용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역까지 걷고 계단을 오르면서 노인에게 부족한 하체 힘을 사실 힘들거든요. 억지로라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또 암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 중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사람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을 즐기면 건강에 더욱 해롭습니다. 매 끼니 산해진미를 먹는다 해서 금실로 수놓은 비단 금침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세대를 좀 더 배려하고 주위 사람들과 유쾌하게 지내면서 규칙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해나간다면 100세 시대를 좀 더 건강하게 즐기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챙겨보는 실버TV, 오늘은 글로벌 노래자랑 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언제나 환영합니다.